자, 덕업상권 베르세르크 황금시대 편 가치의 과거. 가슴을 태인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처럼 드디어 진짜 드러나는 그의 과거. 한번 살펴볼까요? 도전적으로. 네. 저번에 뭐 들어가 볼 거였던가? 시작해 볼까요? 어디 들어가자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건. 요새 점점 아재가 되고 있어서. 하루가 1년처럼 길고 나 그 언제나 아침이 올까. 자, 그 옛날 탄생 때부터 나와요. 보면 네. 시체 밑에서 주워온 아이. 그 용병단이 나오잖아요. 네. 용병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감비노라는 음. 용병단의 리더격인 그런 남자가 나오죠. 근데 그의 애인이 있어요. 근데 애인이 얼마 전에 유산을 했는데 아이를 보고 꽂혔는지 시체 밑에서 아이를 주워와가지고 너무 잔인한 말도 꽂혔다네. 그 걔가 바로 가츠죠. 우리의 그쵸. 주인공. 네. 이것도 참 우울한 게 가치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가혹한 운명이었는지. 그러니까 시체 밑에 피와 양수가 뒤엉킨 어떤 그 구덩이에서 첫 울음을 울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스가 그 아기 가치를 안았을 때 그 죽은 애를 안았다고 이제 다들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제 다시 생명이 시작되는. 참 그렇게 보면 정말 피 구덩이에서 시작한 삶 같잖아요. 그렇죠. 예, 벌써부터 여기 그로테스크하네. 진정한 흑수저죠. 진짜로. 우리 이제 흙 얘기 그만합시다. 너무 나눠. 우리가 하는 것 중에 뭐 금수저가 뭐 있나요? 왕좌의 게임에 금수저 많았잖아. 라니스터 가문. 그래요. anyways. 주인공 중에는 없었던 듯. 자, 그리고 3년 뒤로 지나갑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3년 뒤에 그 엄마, 가치를 주워온 엄마가 패스트로 사망을 하고 네. 또 3년이 지나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6살 정도 된 거죠, 이제. 음. 근데 전장에 이제 참가를 합니다. 뭐 자기가 전투원으로 참가하는 것 같지는 않고 창조하면 창조 약간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뭐 이제 아버지 격인 감비노와 이제 캐치볼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검수훈련하고 캐치볼. 예, 뭐 이러면서 자라나요. 그리고 또 3년이 또 흘러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맨날 3년이야. 예, 이거 좀 이상해요. 좋은 숫자네. 그런가? 네. 이병철인가? 이병. 어쨌건. 네. 그래서 이제 9살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첫 출전을 하게 됩니다. 가치가. 그리고 첫 출전을 그래도 살아남고 다시 이제 수경지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일이 생기죠. 일이 생기죠. 예. 도노반이라는 굉장히 거구의 흑인 남자가 흑인 용병단에 있는 그 남자가 가치의 텐트로 들어오죠. 일러 갈 때도 좋아해. 어? 아니. 아마 최 PD는 흑인이니까 랩도 잘하고 농구도 잘할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그거 맞죠? 그쵸. 예. 예. 음. 들어와서 명언을 남기잖아요. 누가 좀 해줘요, 이거 좀. 최 PD가 해요. 왜 좋아하잖아. 왜 아니야? 너 좋아하잖아. 안 좋아해. 남자니까. 그래, 남자니까. 네. 아, 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돈로반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자꾸 막 가치를 괴롭히려고 하죠. 가치는 당연히 이제 왜 이러냐 하면서 반항을 하는데 강제로 힘으로 밀어붙여갖고는 등짝을 보자. 잠깐 확인할 게 있다면서 등짝을 보자고 하는데 등짝을 보자. 등짝을 보자라고 얘기해요. 나 이 짤방 진짜 많이 봤었는데 베르세르크인지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베르세르크를 모르는 사람도 이걸 알 어머. 정도니까. 다들 알죠. 등짝을 보자. 아는데 저는 이런 맥락에 이런 내용인지 그러니까, 몰랐어요. 나도. 이게 사실은 정말 오역의 역사 중에 네. 가장 정말 오역이에요. 그렇죠. 원래 대사는 이거 아니었죠. 당연히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은 네. 어떤 그 거구의 남자가 이 네네. 어린 소년을 범한다는 게 당시의 어떤 그 도덕적인 관념에서는 사실 앞에로도 아동 성폭력은 천인 공로할 나쁜 짓이지만 심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옛날보다 관대해진 것은 사실.
굉장히 이제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등짝을 보자라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우회적 표현을 사용한 건데 원래 대사는 원문에는 뭐예요? 그냥 뭐 이게 이제 감비노가 응. 감비노한테 돈을 주고 널 샀다라는 이제 의미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살짝 가리고 그 등짝을 보자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감비노의 이름을 부르든가 아니면 이건 거짓말 뭐 이런 정도의 말을 하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오역이 또 뒤에 몇 개가 또 나오는데 그 왕과 이 샬롯의 그 공주의 관계도 사실은 그 친부 친자 관계인데 마치 이게 수양딸로 나오는 수양딸인 것처럼 이제 번역이 돼 있잖아요. 아 뒤에 그 장면 때문에. 네.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다 염두에 두고 번역가들이 우리를 너무나 배려한 나머지 우리가 충격받을까봐 한 거. 오히려 이게 더 거든요. 꽂히는데요. 등짝을 등짝을 보자. 보자는 이건 오역이지만 굉장히 실한 번역. 잘된 오역이죠. 왜냐면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애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아니 얘가, 근데 19금 딱지를 붙여놓고 갑자기 등짝을 뭘 확인을 해. 아니, 근데 재밌었어. 감비노가 시켰대. 뭘 등짝에 보고 감비노도 궁금해하더라고. 맞아. 야. 등짝에 뭐가 있나. 그래서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라 사람들 이제 등짝을 보자라는 근데, 말이 이런저런 패러디가 되고 엄청 패러디 많이 됐잖아요. 비아냥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무튼 그렇게 순결을 빼앗긴 가치 그 표정이 순결을 또 잃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동정을 빼앗긴 아니 동정을 잃은 아무튼 아이고, 그냥- 정말 이거는 좀 잔인해. 아니 그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네.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시다. 네. 정식 용어를 쓸까요? 네. 그렇죠. 강간당한 거죠. 남자에게 강간당한 네. 남자 가츠. 네. 소년단이 어린이 같이. 이제 9살이 된 그러니까. 아이가 네. 예, 어른 뒤를 남자에게. 내줬어요. 네. 굉장히 사실 네. 끔찍한 일이죠. 그죠. 근데 이거 이건- 아동 성폭행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세상 다 잃은 듯한 그런 가치의 표정이 나오고. 아, 너무 이거 좀. 다 이렇죠 뭐. 음. 이때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어른이 된 다음에도 누군가 이제 자기 몸을 손대는 걸 맞아요. 싫어하는 게 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트라우마에 등짝- 이제 기인하는 거죠. 등짝 얘기 듣고 말해. 또 등짝 보자고 할까봐. 그냥. 네. 그리고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랑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조차도 트라우마가 계속. 떠오르죠. 네, 얼마나 이게 음. 깊이 남아있으면 상처로. 당연히 남아있겠죠. 당연히 9살이라고 남아있으니까. 치면은 이건 뭐 여러분, 치유될 수 없는 어떤 아동- 그런 상처일 거예요. 아동 성폭력은 정말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그 어떤 성폭력도 다 네. 중대한 이런 건 웃으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그렇죠. 이런 게 네. 나와요. 그런 게 나오고 그리고 또 큰 사건이 벌어지죠. 또 이렇게 계속 이제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는 와중에 도노반을 죽여버리죠. 가치가 예, 어떤 숲속으로 이렇게 들어온 그 도노반을 죽여버리고 석궁을 쏴서 죽이죠. 네. 그러면서 감비노가 뭐 어쨌다고 하면서 막 입에다가 칼을 쑤셔넣던가요? 감비노도 궁금해하더라고. 말해봐. 네. 말해봐. 감비노도 그러니까 궁금해하더라고. 그때까지는 저기 가츠는 그 얘기를 못 믿는 거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감비노가 술에 취해가지고 가츠의 텐트로 또 들어옵니다. 칼을 들고. 한마디로 주포? 그러면서 뭐 너 때문에 시스가 죽었다는 둥 또 그때 또 왜 막상이 네. 아니라 마침 전쟁에서 다리를 네. 잃었죠. 한- 네, 맞아. 무릎 밑을 잃은 상태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용병단의 리더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츠가 돈 벌어오면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근데 칼을 들고 와서는 막 난동을 부리는데 뭐 널 데리고 온 거부터가 잘못됐다. 도노반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러면서 도노반이 그날 안 그래도 너에게 관심을 보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둘이 다투다가 가츠가 도노반을 찔러서 죽이죠. 사실 정당방인데. 도노반? 도노반이 감비노. 아니라 감비노. 감비노를 죽여요. 가츠한테 이제 감비노는 사실 의사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감비노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개를 키우듯이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어린 소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돌봐주는 어찌됐든 이렇게 조금 포악한 면이 있긴 하고 자기를 구타하긴 하지만 이거 사실 우리 가정폭력을 당하는 어린이들이 느끼는 감정과도 되게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이 학대하는 그치. 부모밖에 없기 밖에 없는 때문에 거니까. 그걸 다 감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약간
그 3년 전에 츤데레적인 모습 나오잖아요. 이렇게 약을 준 약을 이렇게 네. 다쳤을 때 약 던져준다는. 발라라고 네. 주는 거. 근데 사실 그런 면들이 이제 학대를 그 어린아이로 하여금 이렇게 함구하게 만드는 또 원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측면이 이제 많이 반영돼 가지고 이 가치가 가진 상처를 계속 지금 부풀리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감비노 자기의 어떤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을 자기 손으로 또 죽여야만 한 또 그런 또 아이러니한 어떤 그런 운명이랄지 굉장히 가혹해요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9살이 어린 겪을 시절부터.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6살 때 이미 전장에 나가고 야 창 이러면은 창 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데너리스는 뭐 그때부터- 편히 살았다고 하는데 가치는 어때요? 뭐. 이 정도면 됐죠. 가치는 인정하죠. 아 왜? 같이 인정? 아 왜 자꾸 그걸? 인정해 이 정도면. 흑수저 인정하죠. 아이, 그럼. 고생 인정하죠. 그럼. 데너리스는 더 이- 고생을 해봐야 이보다 된다는데. 아니 이보다 심할 수는 없어 내가 봤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이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울 순 없어. 오케이. 그래서 감비노를 죽이고 용병단을 나오죠. 탈출을 합니다. 근데 탈출하는 과정에서 다쳐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또 다른 용병단한테 구출을 당해요. 그래서 4년이 흐릅니다. 웬일인지 4년이 흘러요. 저는 근데 4년이 뭔 소리 하나 했어 진짜. 근데 그 다른 용병단 만나기 전까지 왜 네. 그 늑대들 나오잖아요. 야생 늑대. 그거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래. 일단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그 감비노를 죽이고 나서 그 죽인 사실이 들통나서 자기 용병단한테 막 쫓기잖아요. 쫓기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가 눈을 떠보니까 늑대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9살짜리가 그 지경까지 갔으면 어떻게 보면은 뭐 될 대로 되라 이랬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도 또 살려고 막 아둥바둥 하잖아요. 저는 거기서 되게 이 가치라는 인물이 그런 생을 향한 엄청난 의지와 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네. 네, 그렇네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맨 느꼈습니다. 그 뒤, 네. 아주 뒤쪽에 좋은 보면은 지적이에요. 네. 난 인상적이었다고. 영혼 없이. 근데 저도 그거랑 비슷한 장면에서 네. 인상적이었던 게 뒤에 보면은 이렇게 뭐 되게 힘든 상황을 좀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아주 뒤에 뭐 그래도 항상 두 다리로 내가 뭐 이 딛고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있었을 거야 아마. 죄송해요. 네. 네, 뭐 네. 저 영혼 없는 네. 인간들. 계속해서 좋은 포인트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네. 감흥이 없다 우리가. 아, 진짜. 나 자, 그래서 4년이 흘렀어요. 계속 3년씩 흐르다가 야 이번엔 4년이다. 4년이 흘렀는데 그러니까요. 웃으면 이미 진 거. 네. 이제 다른 용병단에서 이제 가치가 굉장히 맹활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뭐 계약 기간 만료되고 해가지고 떠나는데 만료돼서 떠났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메에단을 만나게 됩니다. 메에단을 만나게 되는데 뭐 사실은 메에단이랑 그 다른 편에 서서 이렇게 막 싸우고 있었어요, 가치랑.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지켜보고 뭐 하던 걔네들이 이제 또 가치가 상금을 또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야 우리가 저거 뺏어볼까 하면서 이 메에단의 일부가 이 가치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캐스커도 나오고 이제 우리의 여주인공격인 캐스커도 나오고 하는데 근데 가치한테 상대가 다 안 되고 결국엔 메에단의 수장인 이제 그리피스가 직접 그리피스. 나서는데 그리피스한테는 뭐 너무 그냥 깨져요 가치가. 발리죠, 너무, 발려. 네. 깨진다는 건 아니고 음. 거의 대등하게 싸웠는데 그런가? 사실 이때는 검술이 조금 더 앞섰던 네. 것 같고 마지막에 어떤 그 완력과 뭐 이런 걸 사용해서 했지만 이 관절기에 이제 무릎을 꿇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어깨를 뽑아가지고 결국 이제 항복하게 되는데 재밌는 건 이제 그리피스가 그 서로 이제 적으로 맞서 싸우고 있을 때 가치를 굉장히 좀 눈여겨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비엘 장면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비엘. 해요. 아니, 아니야, 뭐 진짜, 비엘이야. 저는 이거 진짜 완전 비엘이라고 비엘 전문가잖아, 생각했어요. 저분.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봤는데 이게 대사들을 봐봐. 왜 내 심장을 찌르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널 갖고 싶어서야. 그치.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Yeah, yeah. 그래 보통 남자가 남자한테 갖고 싶단 말 잘 안 하잖아. 남자가 여자한테도 갖고 싶단 말 잘 안 해. 아니 그러니까 그냥 네. 장기 말로서 생각을 한 건데. 아니 심지어 가치도 이런 얘기 이렇게 되물어요. 너 홍우냐? 그러니까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그리피스는 얘기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란 걸 서로 이제 얘기하는데 왜 BL 얘기가 그래, 나오냐? 과연 아니, 근데- 과연 그리프스가 가츠를 바라보는 감정이 그 되게 과연 복합적이죠. 장기말 자, 뒤에 또 어떤 그래. 내용이 나오냐면 둘이 이렇게 막 사이가 막 좋아지고 이제 메이단 들어가고 이렇게 갖은 공적 세우고 뭐 이렇게 소대장이니 뭐니 이렇게 계속 승진을 한단 말이죠. 가치가. 그러는 와중에 어느 날 그리피스가 샤워하는 곳으로 가치를 불러요. 그 장면. 다 벗고 막 샤워를 해. 그러니까 그리피스 샤워하고 있는데 가치를 약간 불러가지고 포인트인가요? 싱크 둘이 포인트. 나오는데 둘이 물싸움 하잖아요. 네. 막 물 그래. 끼얹고 전 막 그 장면에서 확신했는데 그래. 적어도 그리피스는 가치에게 그런 음. 마음을 무슨 그쵸. 워터파크에 놀러 온 연인 그러니까, 마냥 맞아. 그러다가 워터파크. 저기 그리피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침부터 좋은 운동이 됐어. 그러면서 어떤 얘기하냐면 그 숨소리는 뭐야?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게 들리는데 역시 BL 전문가. 같이 넣어 막 이런 거 치고 장난 아니에요. 이제 비긴 거다. 하하하 막 이런 거. 이거 뭐 신들린. 이거는 연인 간에도 하기 어려운 대사들인데 이런 걸 한다고 얘네는. 맞아. 예. 이거를 BL이 아니면 뭐. 그 뭐, 뒤에 예.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뭐 연정이라고까지는 좀 뭐하지만 가치한테는 이제 특별한 감정을 확실히 미묘한 감정이 네, 있어, 있고 이제 미묘한. 초반에는 그냥 조금 우수한 장기말 정도로 생각했던 맞아요. 게 사실인데 점점 갈수록 얘가 그 다른 사람하고 이제 다른 점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잘 싸운다는 점 말고도 이제 그리피스는 다른 사람들을 되게 아래로 보는 경향도 아니고 이제 뭐 선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반해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복종을 하는데 왜 가치라는 애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해서 날 이렇게 대한 남자는 네가 처음이야 가츠. 얘를 이제 굉장히 특별히 어떤 동경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약간 그런 질투일 수도 있고 뭐 그 사랑일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이제 뒤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 그건 네, 너무 뒤에 얘기지만 너무 뒤에 얘기죠. 예, 대등한자라고 했을 때 이제 결국은 가치만 인간으로 봤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 아니에요.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도. 난 네가 마음에 들었어. 난 널 원해. 가츠. 뭐 이거보다 확실한 말이 어딨어. 뭘 그리고 원하는 거야? 그걸 들은 이 캐스커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피스는 아무한테도 저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래.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건 사실이라니까. 숨겨왔던 나이가 나와야 되지. 벌써 아까 틀었더라고. 그 셋 사이에 약간 어떤 삼각관계가 그렇죠. 형성이 삼각관계죠. 돼요. 예.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같이 너 끈질기구나. 옛다.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yeah, yeah. 가츠와 그리피스 그리고 캐스커. 캐스커는 그리피스를 좋아하고 또 나중에는 또 가츠와 캐스커가 또 좋은 사이가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관계가 됐잖아요. 음. 아무튼 샤워 장면으로 다시 넘어가서 아, 우리 그때 샤워 장면 거기 한참 뒤 아닌가? 샤워 장면? 아니 아까 그 아니 아까 그 워터파크. 워터파크. 샤워 장면으로 다시 넘어가서 그때 중요한 걸 또 발견을 하죠. 베리트. 베리트를 목에 걸고 있는 걸 발견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줘요. 뭐 점술사 노파한테 산 건데 이거를 지닌 자는 자신의 피와 육체를 바꿔서 세계를 손에 넣는 운명이다 라고 들었다 라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목표를 얘기를 하죠. 다 벗고서 나는 내 나라를 손에 넣을 거다. 넌 나를 위해 싸워라. 넌 내 거니까. 넌내 네가 죽을 거니까. 곳은 내가 정하겠어. 아 어마어마하네요. 어떤 의미에서? 벗고서 그런 얘기하기 힘든데. 네. 아무것도 안 입고. 아니 지금 이제 넌 내 거야란 말을 얘가 몇 번을 한지 알아? 가츠한테? 아니, 뭐 한두 잘 번이 거니까. 아니야. 딴 데 갈 것 같은 거지. 근데 약간 그런 면이 있잖아요. 이게 이 매단에 들어와서도 애들이랑 잘 어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성벽에 항상 올라가서 혼자 기대고 있는다든지 이런 식이 많아서 언제 떠날지도 모르겠고 약간 고독한 늑대 같은 그런 면이 많으니 넌 내 거야 내 거야라고 해가지고 좀 잡아둘라는 면도 없잖아 있었겠죠. 왜 자꾸 그쪽으로 몰아? 둘 사이를 되게 건전하게 그러니까 보시는데. 그러니까 네. 왜 이렇게 아니 뒤에서 얘기하고 있을 때 이때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 샤워가 문제구만. 뭔가 아무튼 그래서 또 3년이 흐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3년이야. 그럼 몇 살이에요?
3, 3, 3, 4, 18. 3이죠. 3이 4개, 3, 4, 12에다가 16 정도 됐겠네요. 그래요? 16? 16, 17. 16, 17 정도에 된 나이가 됐어요. 근데 이제 메헤단이 정말 많은 공적을 세워서 그리고 그리피스는 심지어는 왕한테 자귀. 기사가 되고 이제 왕에게 자작의 자기를 받게 되죠. 네. 네, 그래서 귀족이 되는데 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되게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계속 싸우다가 조드가 등장하잖아요. 아, 불사신 조드. 조드 얘기를 누가 좀 해주시죠. 조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시점상으로는 그러니까 검은 검사편은 이제 독자 위주로 봤을 때 이제 처음 나온 거고 가츠의 어떤 일대기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린 사도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인간이 네. 아닌 어떤 그 정말 그 초월자적인 어떤 그런 존재를 처음으로 맞닥뜨리는데 이 조드가 처음에는 그냥 되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 되게 야만인 같은 바바리안 스타일의 그런 또 무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도저히 인간 같지 않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그리고 굉장히 옛날부터 한 몇백 년 전부터 이제 전장에 전부터 사실은 출몰해서 유명했다. 뭐 그냥 뭐 다 배워 넘긴 다음에 뭐 시체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사신 조드라는 뭐 노스페라투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뭔 생긴지 모르겠지만 노스페라투 뱀파이어 뱀파이어. 네. 어, 불사의 존재를 의미하죠. 영화도 있잖아요, 노스페라투. 제가 견문이 짧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사도 조드와 이제 맞닥뜨리게 되죠. 당연히 열심히 깨지는데 그렇죠. 매단 뭐 네. 50명이 들어갔는데 뭐 아무도 못 살아오고 네. 결국엔 가츠가 그때 도격대장이었나요? 그때? 네. 그래서 가츠가 이제 단독으로 내가 그럼 그래 들어가겠다 해서 들어가는데 그럭저럭 검을 이렇게 받아내요. 네. 네. 그렇 뭐 저렇 받아내고 하지만 이제 변신을 하게 되면서 음. 이게 초사연이 된 거야. 그 쉽게 말하면. 이건 좀 더 정확히 비유하자면 사여인이 보름달 봐서 거대 원숭이로 변신한 것. 뭐라고 해야 되지? 물소인가요? 뭔가요? 뭐 버팔로? 이게 버팔로? 쉽게 얘기하면 그거인데 폴라주. 발록이라고 하죠. 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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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이런 어떤 소 형태의 악마라고 음.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본 악마가 된 모습으로 거죠. 이렇게 변신을 네. 해서 거대한 어떤 그런 소새끼라고 막 그 지칭을 하잖아요. 그 다른 어떤 사도들이 소새끼. 이 소새끼 조드가 됐는데 이때는 이제 당연히 상대가 안 되고 이때도 사실 가츠의 어떤 그 트레이드 마크는 그 검은 검사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커다란 장검을 칼. 들고 네. 싸우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이제 상대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정말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와 이제 맞닥뜨려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죠. 네. 이게 사실 근데 뭐 그래도 조드가 굉장히 인정을 해줘요. 막 나의 검을 이렇게까지 받아낸 인간은 50년 동안 한 사람도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검을 들이댄 인간은 300년에 걸친 사륙의 나날 중에서 너밖에 없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인정을 싸움꾼으로서 싸움의 대상으로서 인정을 해주는데 남자들이 너무 좋아해. 그때 그립스가 이제 구원군으로 딱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 또 뛰어들잖아.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조드가 그리피스가 목에 걸고 있는 베에리트를 보고 예언을 남기잖아요. 네. 도망가면서 도망이라기보다는 그냥 후퇴. 예, 후퇴하면서 퇴각. 소년 잠시 승부를 미루지 하지만 널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어쩔지 하면서 한마디 충고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나 하잖아요. 네가 만약 이 남자 그러니까 그리피스에게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존재라면 기억해둬라. 이 남자의 야망이 무너질 때 너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떠나죠. 네. 정확히 표현했네요. 그렇죠. 이제 정확히 후에 표현했어. 일어나는 후에 일을 일어나는 우리가 일을, 알고 있으니까. 정확히 표현했어. 뭐 어쨌든 여기 시점상 봤을 때는 얘가 왜 갑자기 피하는지 조금 알 수 없는 그렇죠. 미스터리죠. 약간 이 시점상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 이미 그리고 있을 때 그 일식날을 다 짜고 있었다는 거예요. 검은 권사 편에 이제 베에리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베에리트가 이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이 그럼에도- 당시에 이 등장인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렇죠. 네, 독자도 이걸 봤을 때 굳이 저렇게까지 죽이지 않고 가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피스가 뛰어들어서 구해주자. 왜 그래? 왜 갑자기 곱씹어요?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요. 그렇게 보는구나 다.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뭐꼭 그런 무슨 막 비엘 이렇다기보다는 근데 그리피스는 확실히 가츠한테
친구 이상이라고 해도 좀 친구 뭐, 이상. 연인이야 뭐 그렇게. 연인 그 그리피스라는 인물 자체가 딱히 연인을 필요로 할 것 같은 캐릭터는 아니지만 일단은 네. 그리피스는 바이야. 맞아요. 아이. 예. 바이 아, 예. 그리피스가요? 하긴 가치가 뭐- 아니에요? 가치가 바이고 가치는 완전 이성애자고. 스트레이트지. 아 네. 그래요? 근데 응. 왜 계속 그리피스를 그리워하고 그리워요? 아니 그리피스를 그리워요? 그리워하거나 연인의 대상으로 그리워하지는 생각하진 않는 않죠. 것 같아요. 아, 친구이고 싶었으나 그래요? 친구가 되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음. 감정, 어떤 특이한 감정을 갖고 있지. 인정받고 싶다. 약간 그러니까 그 동등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쨌거나. 정리하자면은 가치는 당연히 그냥 스트레이트고 원에서 그렇게 된 게 한번 아니기 어쩌다 보니 때문에 된 거지. 당한 그리고 거니까. 그리피스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몸을 이용해서 그렇죠. 어떤 몸로비를 노인 하잖아요. 남자 노인의 음. 그리고 몸을 내어주면서 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도 나오는데 뭐 바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뭐 내어줄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어쨌든 이 사람의 성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때 봤을 때는 되게 희한하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예전 처음 봤을 때. 근데 나중에 이렇게 그리피스가 변신하고 이런 걸 보면은 어느 정도 그런 설정이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자신의 어떤 어떤 게? 그 욕망을 위해서 모든 걸 그냥 다 투여할 수 있다. 그것도 거래할 수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그런 거.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신적인 존재잖아요. 뭐 신적인 존재에게 가까운, 우리가 굳이 뭐 남성이니 여성이니 이런 걸 붙이기보다는 좀 중성적인 캐릭터? 뭐 그것도 이해가 간다라는 외모에서도 생각도 들고. 벌써 약간 중성적인 느낌을 많이 그쵸. 풍기고 있고. 아름다운 남자죠. 누가 봐도 아름답다고 하고 심지어 네. 여자들조차 나보다도 아름다워라고 음. 이제 평할 정도니 묘사된 것도 사실 또 작화도 굉장히 좀 여성스럽게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사실 보이죠. 작품 통틀어서 가장 미형이죠, 뭐. 남녀 통틀어서. 그래요. 아무튼 그런 그리피스가 이제 좀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쓰기 시작하는데 혼테크를 시작하잖아요. 콘테크 누가? 그리피스가 작업 거이잖아요. 그 공주 샬롯인가요? 네, 샬롯. 샬롯한테 샬로트. 농구 좋아하세요? 이게 최소연의 멘트였다면 음. 그리피스 멘트는 이거죠. 사냥은 싫어하시나요? 어. 네. 음. 같이 사냥을 나가서 그런 식으로 말을 걸고 사냥 싫어하면 그럼 풀피리를 한번 불어볼까요 우리? 하면서 삐리리 풀피리 벚국이 불면서- 장난 아니야. 네, 그리피스 작업 장난 아니에요. 벚국이야. 그 정도 하면 그래도 좀 선덕선덕하지 않을까? 그런 그 그러니까. 얼굴에 그 얼굴. 외모부터 그 그러니까 얼굴에. 뭐. 아니 그 얼굴에 뭐 좋아하냐고 물어봐 다 좋아하지.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좋아할 텐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사냥 좋아하세요 할 순 없잖아. 사냥 좋아하고 뭐 네가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한다고.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그리피스를 시기 질투하는 어떤 귀족들에 의한 암살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독이 발린 화살을 이제 그리피스를 향해 쏘는데 그걸 맞아요. 맞는데 살아나죠. 안 보셨나요? 베리트에 맞았죠. 네. 베리트에 딱 맞아가지고 클리셰죠 일종의 이제 뭐 음. 되게 중요한 어떤 그 징표나 물품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총알이나 화살이 총알이 거기에 맞잖아요. 꼭 로켓이라고 하죠 그거를. 로켓? 그 목에 거는 네. 거기 딱 열면 사진 나오는 그 아. 로켓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주로 많이들 네. 총알이 맞죠. 종종 책 같은 거 끼고 다니다가 그렇죠. 그거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리피스는 베리트가 이런 역할이었구나. 그 예언은 혹시 이런 거 아닐까라고 이제 그때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전혀 베리트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고 뭐 이 순간에는 그거에 의존해서 뭔가를 이룰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지금 가질 수 있는 거를 다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혼만 하면 이제 완성되는 그런 그렇죠. 거였으니까. 예, 정말 네.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한마디로 계룡남. 아무튼 그 암살 위기를 이렇게 겪고 나서 배우를 캐기 시작하죠. 그래서 배우가 바로 왕의 동생이자 백룡 장군인가요? 네. 예. 유리우스 백작이 바로 배우라는 걸 알고 가츠에게 암살 명령을 내리잖아요. 왕이 아마 제2 계승자 정도 될 거예요. 왕의 왕의 다음으로. 동생이니까. 네, 샬롯 다음으로. 그래서 가츠가 계속 지저분한 일을 맡아서 해요. 뭐 요인 암살 같은 것들을 하는데 네. 그 이 유리우스 백작을 죽이고 나서 가츠가 돌아오는 길에 캐스커랑 이게 중요한 장면을 목격을 하잖아요. 여기서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친구에 관한 대화를 샬롯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샬롯이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은 정말 귀족보다도 훨씬 더 귀족적이고 아주 매력적이신 분이시고 신비로운 분이신데 그래서 당신 친구들도 그런 매력에 이끌려서 당신을 따라오는 거겠죠? 라고 물으니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수한 부하입니다. 여러 번 함께 사선을 넘은 나의 꿈을 위해 몸을 던지는 소중한 동료. 하지만 내게 있어 친구란 다릅니다. 결코 남의 꿈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고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스스로 정하고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 꿈을 짓밟는 자가 있다면 전력을 다해 대항하는 만약 상대가 나라 해도 내게 있어 친구란 그런 대등한 자라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이 그 공주하고 그리피스는 저 계단 위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분수 앞에서. 네, 그 가츠하고 또 캐스커는 저 아래에서 네. 아랫사람 같이 정말 그 아래에서 그걸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연출도 좋고 그 친구가 아니라 부하다라는 그 얘기가 정말 이렇게 충격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표적 삼아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가치라는 걸 음, 굉장히 우회적이고 약간 좀 구체적이지 않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가치를 염두에 두고 이제 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랬나요? 그렇죠. 자기와 대등한 자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사람은 지금 가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친구란 뭐 다 필요 없다. 사실은 가치 정도만 어떻게 보면은 내 꿈에 그런가요? 저는 나는 그렇게 여기 안 봤는데. 가치 정도만이 아니라 저는 네. 전부 다 가치도, 가치조차도 나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음. 가치를 정말 그리피스가 특별히 생각하는구나라고 느껴질 그쵸. 만한 장면들을 작가가 계속 삽입을 해놨는데 막상 여기서는 공주한테는 아니에요. 나한테는 이제 애들은 다 부하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쩌면 그것도 그냥 뻐꾸기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뻐꾸기. 공주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실제로 있을 생각할지 것 모르지만은.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 그게 맞는 말인 것도 같은 게 이제 남의 꿈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이 이제 대등한 자요 네. 친구라고 말하는데 이때까지는 사실 가치는 가치에겐 꿈이 없었죠. 예, 그냥 부하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이제 말하는 대로 자기 꿈을 도와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가치가 자기 꿈을 찾아서 떠나는 순간 그렇죠. 어느 대등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순간 이 어떤 그리피스의 지금껏 갖고 있던 감정이 폭발을 하고 그 상실감에 이제 저질러선 안 되는 짓을 저지르게 되죠. 아무튼 이 네. 당시에는 음. 이 말을 듣고 가치는 굉장한 충격에 휩싸이잖아요. 네. 이때부터 나는 메이단을 떠나야겠다라는 어떤 강한 열망에 휩싸이게 네. 되죠. 대등한 자가 되고 싶다, 친구가 되고 싶다, 약간 이런. 모든 사건의 원흉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말을 만약에 못 들었으면은 음. 뭐 앞으로 있을 가치가 메이단을 떠난다거나 떠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어쩌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당연히 일어났겠지만은 네. 음. 몇 가지 이 베르세르크를 관통하는 좀 중요한 대사들이 그렇죠. 있는데 네. 이 대사가 사실은 그런 대사들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네. 아무튼 이 이후에도 뭐 우리 그리피스는 굉장히 승승장구하죠. 그래서 미들랜드의 수호신이다 뭐 이렇게 불리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전쟁에 이렇게 참가를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계속 근데 캐스커하고 가츠는 사실 사이가 안 좋았어요. 티격태격하는 사이고 약간 라이벌 관계고 앙숙이고 그리피스를 두고 이렇게 약간 다투는 것 같은 그런 관계인데 사실 그러니까 캐스커는 그리피스를 뭐 여자로서도 선망하고 그냥 한 인간으로서도 올려다보고 그런 게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쨌거나 그리피스는 자기를 그렇게 막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디서 굴러 들어온지도 모르는 가치를 워낙 그리피스가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질투심과 반발심으로 캐스커가 일단 가치를 일방적으로 좀 질타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캐스커는 처음에는 여자로서 그러니까 남자로서 그리피스를 바라봤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사실 검으로서 자기는 메이단이 일원으로서 그럼 그리피스에게 봉사하겠다, 충성하겠다 약간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마저도 이제 가치의 등장으로 인해서 좀 좌절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미묘한 감정을 갖게 됐었죠. 근데 둘이 친해질 만한 계기가 이렇게 마련이 되잖아요. 이게 싸우는 와중에 절벽? 이게 둘이 절벽에서 떨어지죠. 예. 그러면서 이제 캐스커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어떻게 해서 그리피스를 만나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네. 근데 저는 그 에피소드를 보면 네. 캐스커의 사실 어린 시절이 보인다기보다는 그리피스가 어떤 그 가치를 만나기 전에 길을 걸어왔느냐를 더 많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피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 자기가 가는 길에는 시체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런 왕궁을 내 나라를 얻는 그 꿈으로 가기 위해서는 근데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리피스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오직 이기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나요. 그러면서 그 녀석들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이루려고 했던 내 꿈을 위해 나는 이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그리피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많이 보여주지 않나요? 와 나랑 되게 열심히 본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 그러게요. 오늘따라 조금 신공 포인트에 많이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조금 네, 어쨌거나. 니들 최 PD한테 리액션 좀 해줘라. 누구 덕에 치킨 얻어먹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저벽에서 떨어지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둘이 좀 사이가 좋아져요. 네. 그죠? 그렇죠. 네. 네. 그 백령을 혼자 텐션이 이렇게 확 떨어졌네. 네, 지쳤나 본데요, 지금. 그러니까 왜 오늘 반응이 없어? 아니 근데 말하는 네.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게 네. 그렇게 중요했나 싶어가지고 그게 반응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네. 나랑 되게 지금 베르세르크를 관통해서 보는 포인트가 너무 달라서 난 좀 놀라고 있는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얘기해봐요. 나는 재밌네. 그 사실 이 황금 시절은 사실은 가치 얘기보다 그리피스란 사람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보셨죠? 왜냐면 그러니까 황금 시절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리피스가 나와서 그리피스가 왜 그 어떤 꿈을 갖게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나아가느냐를 많이 보는데 거기에 그 그리피스라는 강력한 인물에게 가치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가치가 되었느냐를 사실 저는 이 스토리에서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그리피스에 초점을 맞춰서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해도 저는 그래서 가치를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작품 참 재밌는 게 후반에 가면은 사실 그리피스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네. 그런 구원자로서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는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고 이제 복수의 대상이 되잖아요. 독자들은 당연히 가치의 시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서도 이 가치의 시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제 그리피스는 좀 복합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부수적인 인물로 그냥 어떤 그 순간순간 얘한테 영향을 끼치고 뭐 이런 선택지를 나눠주는 그런 인물로 봤거든요. 부차적인 인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피스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근데 아니 이장 근데 저는 이 강 기자님 의견에 조금 동조를 하는 게 여기서 계속 이렇게 옛날 얘기 나오면서 그리피스는 어떤 애야? 라고 묻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리피스가 그걸 직접 나는 어떤 애고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게 아니라 그리피스는 어떤 애야? 라고 물으면 매단의 다른 동료가 걔는 신비한 애고 좀 알 수 없는 애야 라는 식으로 계속 신비함을 부여하는 식으로 나오지 그리피스에 그래요? 대해서는 근데- 관찰자의 시점으로 저는 약간 거기까지만. 최 PD님 의견에 좀 하는 게 여기서 막 신비하게 그려졌는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놀랐거든요. 이게 자기가 뭐 내가 다스리는 사람들 같이 가는 나의 동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면 뭐든지 해야 된다 생각해서 그렇게 자기를 맞아. 내주고 어. 돈을 얻어온 거잖아요. 남창 사실 그 돈 많은 귀족이랑 자갖고 군자금을 끌어온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얘가 되게 신비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부수적인 인물처럼 그려지지만 나름 뭔가 책임감도 있고 그러니까 좀 중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어요. 남들한테는 그렇게 좀 뭔가 신비로운 존재, 좀 더 위에 있는 존재를 비춰지길 바라지만 사실 그 백조가 이렇게 우아하게 수면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서 미친 듯이 이렇게 막 발기질하고 있는 것처럼 뭐 자기가 남자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자기도 하고 몸을 주기도 하고 뭐 가치를 시켜서 더러운 일을 시키기도 하고 근데 그거 가치한테 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고 했었잖아요. 그 막 암살시키고 뭐 샬롯한테 작업 걸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저는 그리피스한테 왜 꽂혔냐면은 드디어 실토. 제일 처음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그리피스가 자기와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 그런 삶을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 그리피스가 분명히 무슨 귀족집의 자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 아마도 뭐 정확히 드러나진 않지만 평민 집안에서 태어났을 성년이라고 나와요. 네. 다수성가한 거죠. 예. 네. 네, 그런데 그 아이가 어쨌거나 이렇게 그냥 길에서만 이렇게 올려다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만의 나라를 갖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고 그걸 이뤄나가는 과정이 되게 많이 여기서 할애가 그러니까 돼서 그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 관점이 다른 게 뭐냐면 그거는 그리피스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을 때 그리피스
휘삐님이 그 굉장히 구린, 좋아하시네요. 그 구리피스에 대한 구리피스 애정이 알죠.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거 자수성가 같고 뭐 그러니까 저는 자수성. 그 친구에 대한 애정이 좀 어. 덜하고 아예 애정이 거의 없는 왜요? 거기 근데 때문에 왜 그리피스가 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봤냐면 저는 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남자에게 파는 그런 장면을 저는 책임감으로 봤다기보다는 얘는 자기의 꿈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네, 저도 그렇게 다른 봤죠. 사람은 네. 자기의 성공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사람이구나. 자기도 도구로 사용했죠. 저는 그러니까, 그 장면이 그러니까 그거, 당연히 그치. 자기 자신도 그거.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가리지 않는구나. 않고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는 그런 걸 사용한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아니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남들이 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피바다를 이루고 있는데 나만 깨끗하게 맞아요, 있을 수 맞아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아니 얘기냐면은 근데 그 아까 그 저기 빈민가에서 이렇게 성을 바라보는 장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나오는 게 뭐냐면 빈민가에서 성까지 이르는 길이 시체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천의 다른 아웅과 사람을 수만의 적군으로 쌓아 밟고 올라간다. 올라가서야 그거를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 그리피스의 어떤 그 퍼즐 조각들, 과거에 있었던 이 인물을 구성하는 퍼즐 조각들을 결국 누구의 시선을 그리냐고 하면은 결국 가치가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하나하나씩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피스의 어떤 그 책임감이랄지, 책임감이 그리피스 아니라 위주랄지 이렇게 책임감을 본다는 게 저는 되게 게 좀 아니라 희한하게 좀 책임감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진다. 책임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피스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서 뭔가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그리피스는 자기 꿈을 향해서 정말 그냥 꿈을 성취하는 거 그게 전부인 사람인데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고고한 척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러니까 진짜 아까 강 PD가 얘기한 게 딱 맞는 게 자기 자신마저도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만한 사람이다. 그게 그리피스 네. 어떤 캐릭터를 되게 잘 보여준다. 이 아니, 그러니까 황금 캐릭터는 잘 시절에서. 보여요. 네.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아니 그러니까 음. 그 뭐였지 아까 뭐 얘기하려 했지? 아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일부러 막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감화돼서 네. 쫓아오잖아. 그러니까 그리피스를 조가 약간 넘어갔네. 동경- 넘어갔네. 아니 동경하면서 따라오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이제 뭐 음. 자기의 꿈 같은 꿈을 가지고 그걸 같이 이제 추구하려고 모여든 사람들인데 그게 뭐 이렇게 시체로 되지만 자기가 뭐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이 꿈을 이루는 거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뭐 이게 뭐지? 두지 않고. 나만 네, 깨끗하게 있을 그러니까요.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관점이 다르네요. 관전하고 네. 있어. 되게 약간 성대결처럼 됐는데 네. 저는 약간 그래도 CPD님이랑 의견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래요? 또 아까 꿈 얘기하셨는데 강 PD님이 그 보면은 사실 매해단에 가치를 제하고선 다들 꿈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다들 어떻게 보면은 그리피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많아요. 보면 뭐 캐스커도 그런 말을 하고 뭐 그리피스의 검이 되고 싶다라거나. 근데 어쨌든 그리피스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그 남창 짓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 시체를 쌓아 올리면서 했던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자기를 더럽혀서 희생해서 꿈을 이루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은 뭐 모든 도구로서 했다는 게 저는 약간 더 와닿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리피스가 없었더라도 꿈이 있었을지는 모르는 건데 오히려 그 매단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목표를 가지고 서로 막 친하게 하면서 자기네들도 좋으니까 했던 뭐 거 그런 거 그럴 있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나오는데 결국에 이제 그 가치가 매해단을 떠나려고 할 때 야 지금 매해단이 이렇게 올라갔고 그리피스 아래에 있으면 우리 벌써 귀족이 됐고 그쵸. 이렇게 그런 말 성공했는데 하잖아요. 너 왜 떠나냐. 근데 그게 이제 그리피스한테 꿈을 맡기는 것과 자기 자신의 진짜 꿈을 찾아 나가는 것에 이 작품 굉장히 많은 의미를 투여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그 그리피스의 꿈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꿈을 무너뜨리면서 이루려는 야망에 가까운 거고 다른 이- 사람들의 꿈을 무너뜨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피스가- 사람들의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전생을 그게- 이루었잖아요. 그거는 그 전생을 위한 과정이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리피스가 처음부터 나는 매단이라는 걸 뭐 꾸려서 얘네들을 전쟁터에서 희생시켜서 내 꿈을 얻어야지라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 나오잖아요. 되게 장난감 병정 같은 걸 갖고 놀던 아이가 10살짜리 꼬망가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죽었는데 보통 용병단이나 뭐 단장 정도 되면은 그런 사람들 다 기억 못 하지만 그리피스가 그 아이에 대해 기억하고 그 아이에 대해 좀 추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생하기 전까지 제가 바라본 그리피스라는 캐릭터는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들을 막 자기 꿈을 위해서 희생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야 할 길에는 사람들의 시체가 널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를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조차도 그냥 고고하게
있는 게 아니라 내 꿈을 위해서 나도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가는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렇다고 이 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게 너네들이 피바다를 잃었다고 난 이 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나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나는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피스가 원하는 그 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죽었는데요. 그리피스의 그러니까. 꿈이 옳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 그 차이가 네.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가츠는 쉽게 말하면 가츠의 꿈은 자아실현이에요. 누구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거죠. 왜냐면 검으로서 최강이 된다라는 이런 쉬운 목표가 나오는데 근데 나라를 갖고 싶다? 근데 그 나라를 갖는다는 자신의 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꿈을 위해 나아간다라고 잘 알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재밌어서 이게 네. 뭐 맞았다 틀렸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더 여기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그리피스의 거니까. 관점에서 본다라는 게 굉장히 근데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이 좀 재밌네요. 베르세르크라는 작품을 보면서 과연 그리피스가 뭐 완전한 악인인가 뭐 이런 거는 되게 독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재밌는 논쟁거리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그리피스는 굉장히 순수한 악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일 무서운 악이죠, 사실은. 네. 어린아이가 이 잠자리를 해부하는 그 네. 악이라고나 할까? 사실은 그 결과가 어떤 참혹함을 불러일으키는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난 내 꿈을 쫓을 거야 라고 해서 일어나가는 길에 쌓이는 그 시체의 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뭐 좋다 나쁘다라고 근데 했을 때 이게 8권에서 그 코르케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걔가 가츠가 떠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것 그런 걸 간단히 찾아낼 수 있다면 누가 이런 고생을 하겠느냐. 그리고 그런 꿈을 설사 찾아냈다 하더라도 승리자가 되는 건 극소수다. 대부분은 자신의 역량이나 그릇이나 자기가 놓인 현실을 겪어가면서 살아간다. 꿈만 있으면 된다니 그건 현실에 주목하지 못하는 약한 인간이 도피하는 거거나 아니면 실현하지 못하는 꿈을 그냥 잠꼬대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츠한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피스가 잘 됐다, 뭐 좋다, 뭐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뭔가 나에게 인생을 관통할 만한 큰 꿈이 있고 그걸 향해 정말 순수하게 그 동력만으로 나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큰 의지로 와닿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그리피스라는 사람을 계속 봤다는 거예요. 네. 또 딱 한마디만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럼 아니, 많이 근데 하세요. 저 이거 엄청나게 자를 거예요. 네, 잘라도 돼요. 아 근데 그럼 가치를 약간 선으로 봤다면 가치도 엄청 많이 죽이잖아요. 자기 꿈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도 복수를 네. 하겠다는 꿈을 의미로. 위해서가 아니죠. 이때 꿈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네. 그뭐 자기의 목표인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리피스의 목표인 맞아. 건데 이 둘 다 작품에- 엄청 사람들을 네. 죽이고 시체밭 위를 근데 걸어가는 자기가 똑같은 살기 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과 네. 뭐 그런 차이가 있긴 하죠. 아니, 이 근데 작품의 좀 아이러니한 네. 측면이 그거예요. 그리피스는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악이거든요. 그것도 절대 악.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선이에요. 백성들이 보는 그리피스는 네. 선이에요. 그리고 가츠는 우리가 봤을 때 당연히 선이고 얘 프로타고니스트로 봐야 되는데 이 작품 내에서는 악이에요. 검은 완전히 검사. 살인마죠. 뭐. 네. 사람 한두 명 그래서 사람 죽였다는 게. 악마라고 묘사가 되고 어떻게 파멸을 몰고 오는 그런 예언자적인 그 대상으로 지목되기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아이러니한 측면이 베르세르크를 조금 이끌어가는 동력 중에 하나거든요. 네, 예언에도 그런 나오고. 점들을 다 고려해야 돼요. 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거는 네. 네, 끝나지 않아요. 이런 식의 논쟁은. 그리피스에 관한 견해 차이는 앞으로도 계속된다는데요. 고마해라, 좀.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